자, 분류는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었고요. 순물질은 하나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 해서 물질 두 개로 분류했고, 그 다음에 순물질을 또 분류했죠. 순물질은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 해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합쳐져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졌을 때 우리 물이라던가 아니면 여과나트륨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화학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 만들어졌을 때 이건 다 순물질이었고요. 혼합물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집니다. 순물질의 본래 성질을 그대로 가져요. 그래서 소금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금물은 소금의 성질도 물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합물이 되겠죠. 혼합물을 두 개로 분류하는 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고르게 섞여 있는 게 균일,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게 불균일, 이렇게 해서 두 개 분류했었죠. 물질을 분류하고 그다음 물질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이었어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게 물질의 특성입니다. 구별할 수 없는 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여기도 나오지만 g입니다. g. 질량이죠. A는 100g이고 B는 200g이에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어떤 물질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죠. 그럼 이것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에 따라 달라지는 애들은 다 물질의 특성이 안 됩니다. 많으면 늘어나고 적으면 줄어드는 애들. 그래서 질량, 무게, 부피, 높이, 길이 뭐 이런 애들은 다 물질의 특성 안 되고요. 온도도 안 되고요. 여기 써있는 이것은 끓는 점이죠. 끓는 점. 그래서 A는 끓는 점이 100도고 B는 끓는 점이 78도예요. 그러면 얘네는 같은 물질 아닌 것도 구별할 수 있고요. A는 물이고 B는 에탄올인 것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질의 특성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으며 혼합 비율에 따라도 달라진다 라고 해서 나온 그래프가 이 그래프죠. 그러니까 순물질은 물이 끓으면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안 변해요. 왜냐면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3분 동안 끓인 물도 100도고 3시간 동안 끓인 물로 끓고 있다면 얘도 100도야.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소금물은 다르다는 거죠. 소금물은 100도 아닌 100도 이상에서 올고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그다음 소금물을 끓이면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증발해서 소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달라진다. 이게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 그래서 액체 혼합물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점도 물보다 소금물에서 더 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느 동안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잘 안 얼어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우리가 부동액과 염화칼슘 얘기했죠. 그래서 겨울철 자동차에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지만 냉각수가 이제 자동차에 엔진 가열되는 거 막기 위한 물인데요. 여기 얼음에 얼면 안 되기 때문에 얼면 시동이 안 걸린대요. 그래서 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액을 넣어서 부동액이 뭔진 모르겠지만 부동액이 혼합물이어서 얘를 넣으면 그 냉각수가 잘 안 얼어요. 근데 이거 아마 뭔가 시간이 지나면 아닌가? 그 전기자동차죠. 요즘에 전기자동차 많이 쓰잖아요. 이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전기자동차는 겨울에
문이 잘 안 열린대요. 추우면. 문 자체도 안 되고 안 뜨거워진다고 알고 있어. 정확하진 않네. 내가 전기자동차를 안 타서.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 그 자동차는 엔진이 돌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 기름을 태워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별다를 거 없어요. 옛날에 나무 태워서 가는 거랑 사실 차이가 없죠. 그쵸? 우리 옛날에 기차 앞에 엔진에다가 나무 그러니까 석탄 태우면서 앞으로 갔던 걸 왜 발전인 거지, 기름을 태우는 게. 근데 전기 자동차는 완전 다르죠. 그래가지고, 겨울에 휘발유 자동차는 히터가, 엔진열로 히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기는 그렇지 않아. 전기는 스스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히터도 전기를 써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교과서에 빠질 것 같아요. 자, 쓸데없는 얘기를 또 길게 했네요. 자, 그 다음 고체 혼합물 녹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체 혼합물은요, 나프탈렌과 파라다이 크로로벤제 혼합물은 같은 이거 O2를 잠깐 볼게요. O2 있어. 자, 이게 방금 얘기한 나프탈렌과 파라다이 크로로벤젠의 혼합물입니다. 지금 나프탈렌 보시면, 나프탈렌은 여기, 녹는 점이 90도 좀 안 되겠네요. 그쵸? 80도 좀 넘고 90도 좀 안 되는, 그럼 뭐 한 85도 정도라고 하고, 파라다이 크로로벤젠은 50도 넘겠죠. 50 몇 도라고 하고, 그럼 얘는 80 몇 도고, 얘는 50 몇 도야. 그럼 얘네가 혼합물이 되면, 얘랑 섞어요. 얘랑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녹는 점이 여기, 이 중간일 것 같지만, 고체 혼합물의 혼합물은 녹는 점이 확 낮아진다는 얘기죠. 얘보다도 낮고 얘보다도 낮은 혼합물에서 그런 낮은 녹는 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쉽게 녹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땜납이랑 퓨즈라 그랬어요. 그래서 땜납은 금속이랑 금속 연결할 때 뭐 다른 본드나 뭐 이런 거 쓰기 힘드니까 금속을 녹여서 이음새를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붙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걸 납땜이라 그러고, 납땜으로 쓰는 납을 땜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속 연결할 때 사용되고, 퓨즈 기억나죠? 퓨즈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요렇게 생겨서, 너무 DNA 충분했네.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전원 차단기, 옛날 두꺼비 집에 들어간 퓨즈는 요렇게 몽키 스테이너처럼 이렇게 생겼고, 지금도 쓰는 전기 기구 가열장치에 드는 퓨즈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센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에 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전류가 흐르면 얘가 끊어져서 전기를 차단할 수 있게. 그래서 불이 안 날, 화재를 방지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요. 자, 끓는 점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물질의 특성을 하나씩 배울 거예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을 하나씩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끓는 점. 끓는 점은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물질의 특성이니까. 왜 다르냐, 이거 중요하겠죠. 물질마다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끓는 점의 물질의 종류마다 다른 건 입자 사이 밑줄 쳐주세요. 물질마다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잡아당기는 힘. 어디 앉은지도 모르고 이 학생. 지난주에 열심히 하더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알았어. 자, 그래서 이 잡아당기니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걸 잠깐 그려볼게요. 1학년 때 이거 입자 배우면서 고체는 입자가 이렇게 생겼고 액체는 입자가 쟤보다 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기체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고체는 이렇게. 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자, 그러면 입자가 왜 이렇게 다르냐면요. 입자 잡아당긴 힘 때문입니다. 고체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유가 입자 사이 잡아당김이 세서 그래요. 서로 강렬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죠. 얘나랑 나랑 잡아당겨. 잡아당기 힘 셀수록 더 딱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고체는 그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액체는 왜 이렇게 됐냐? 잡아당기는 힘이 줄었냐? 그게 아니라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뭐 한 거예요? 열 받았죠. 온도가 높아지면서 열을 받으니까 입자 온도 속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상태에서 이렇게 둘이 손을 잡고 있어 잡아당겼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딱 붙어 있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움직이게 되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당긴 힘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니까 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액체. 더 열받아서 이제 잡아당김이 너무 세서 우리의 움직이는 힘이 너무 빨라서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힘보다 더 세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완전히 벌어지게 된 게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입자 사이의 잡아당김이 달라. 그럼 얘네가 잡아당김 힘이 세면 셀수록 더 많은 열을 가해야 기체로 변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잡아당김이 약하면 조금만 열을 가해도 바로 기체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마다 입자 사이 잡아당김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 보시면 자, 같은 물질의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면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끓는 점이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자, 여기 에탄올이랑 메탄올이 나오는데요. 둘 다 알코올입니다. 둘 다 알코올이고요. 에탄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쓰는 그 알코올 다 에탄올이야. 그러니까 마시는 거, 소주,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알코올도 에탄올이고요. 그 다음에 손소독제, 뭐 이런 데 들어있는 알코올도 다 에탄올입니다. 왜냐하면 메탄올은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몸에 굉장히 안 좋아서 마시면 이렇게 마시면 죽어요. 물론 에탄올도 이렇게 마시면 사망 가능성이 높지만 메탄올은 특히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탄올이 조금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에탄올 근데 메탄올이 더 싸. 메탄올이 훨씬 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술 만들 때 메탄올을 섞는 거야. 실제로 인도에서 조금 되긴 했는데 한 4, 5년 전에 실제로 저 메탄올로 술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마신 사람이 싹 다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100여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오래되지도 않았죠. 4, 5년 전이면. 그런 일도 있었고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자꾸 쟤를 섞어가지고 근데 이제 소량을 섞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망까지는 안 일어났는데 소량을 섞어. 그럼 이 메탄올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우리 메탄올이 몸에 들어와서 소량이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어디로 가냐면 시신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메탄올 소량 먹으면 시신경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시력이 또 심하면 실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많아지면 사망하고 뭐 그런 일이 있대요. 메탄올은. 그래서 우리 메탄올은 보통 산업에서 연료로 쓴다고 해요. 어쨌든 에탄올은 78도고요. 메탄올이 60 몇 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에탄올, 메탄올은 다른 종류니까 끓는 점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같은 에탄올이야. 같은 에탄올. 얘는 5ml, 10ml예요. 그럼 양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은 에탄올이요? 그럼 무조건 78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근데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만 겹치죠. 그쵸? 여긴 안 겹치고 여긴 겹치죠. 그럼 여기 안 겹치는 부분은 왜 달라지냐? 양대를 달라지는 겁니다. 얘는 조금이고 얘는 많으니까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0ml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5ml는 더 빠르게 걸리는 겁니다. 조건은 여기 가열하는 불꽃색이 같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가스레인지로 불을 켜서 물을 끓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라면 1개 끓일 분량의 냄비와 라면 5개 끓일 분량의 냄비를 동시에 가열했어. 그럼 당연히 1개 끓일 분량의 물이 훨씬 더 빠르게 끓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5개는 끓이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 오래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끓기 시작하면 그때 온도는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같은 물질이면 언젠가 겹친다. 그렇죠? 겹치는 애는 다 같은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거야.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이제 끓는 점 온도 그래프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A, B, C, D가 있는데 A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 그쵸? B는 끓는 점이 제일 낮아. 그 다음 C랑 B는 겹쳤어요. 그쵸? 그래서 겹쳤죠? 그러면 안 봐도 B랑 C는 같은 물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에서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와. 그럼 끓는 점 제일 높은 건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얘 아직도 안 끓었어. 온도 이만큼 올라가는데 아직 안 끓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보겠습니다. 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진대요. 자, 그러면 외부 압력이 낮아지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밥을 해먹기 위해서 버너랑 냄비랑 쌀이랑 물이랑 들고 어딜 가냐면 에베레스트 산에 갑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고. 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서 정상을 찍고 밥을 해 먹어야지 하고 밥을 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쌀이 설익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죠. 희박해집니다. 자, 공기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작아져요. 양이 적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뭐 한대요? 끓는 점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면, 특히나 에베레스트 산 같이 제일 높은, 집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끓는 점이 70대 초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물이 70도에서 끓고, 70도 아니고 70 몇 도에서, 어째 70 몇 도에서 끓고 끓는 동안 70도가 유지돼. 그럼 물을 만지면 뜨겁겠죠. 70도도 이렇게 내가 손 넣어서 만지면 뜨겁다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무슨 얘기예요? 쌀은 잘 안 익는다는 얘기입니다. 쌀이 잘 안 익어요. 쌀이 잘 안 익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밥 하려면 쌀이랑 물이랑 넣고 끓이는 거잖아요. 그쵸? 끓여. 78도에서 끓어? 그러면 물이 끓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증발해서 날아간다, 아니 증발이 아니지. 기화돼서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계속 날아가면서 78도를 유지하니까 물은 줄어들겠죠? 물은 줄어들어. 근데 쌀이 아니고 그럼 여긴 타. 밑엔 타죠. 물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리고 위에는 아니고 쌀이야. 그냥 그대로 쌀이야. 이 상태를 쌀이 설익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밥이 잘 안 돼.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정수기, 저기 지금 학원에 있는 정수기 같은 데다 컵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 컵라면 먹은 사람은 되게 잘 익어. 제일 뜨거우니까. 두 번째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컵라면을 동시에 먹는다고 치면 얘는 따뜻한 물이 나온다고는 나왔는데 보면 라면이 잘 안 익어요. 아무리 둬도 잘 안 익어요. 왜냐면 온도 좀 낮아졌으니까. 온도 좀 낮아지면 시간이 길어지면 익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같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입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 그래서 아무리 끓여도 밥이 잘 안 익는다. 자, 그 다음에 높아지는 거 얘기합시다. 높아지는 거는 또 밥인데요. 자, 봐봐. 우리가 압력솥에 밥을 해요. 너네 집에서도 압력솥에 밥을 할 거야. 우리나라는 냄비엔 잘 안 해요. 느려. 냄비밥은 느려. 압력솥밥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봐봐. 그냥 일반 냄비라고 칩시다. 내가 일반 냄비에 밥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쌀이랑 물이랑 넣고 끓여. 물 끓여. 자, 그럼 물이 끓기 시작하겠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물 끓이는 거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그러면 열로 연기가 불불 납니다. 심한 경우에 냄비 뚜껑이 들썩들썩 하면서 물이 막 끓는 게 보이죠. 그쵸?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만든 게 압력밥솥이야. 자, 그래서 압력밥솥의 차이, 냄비와 압력밥솥의 차이는 잠근다는 겁니다. 잠겨. 너네 전기밥솥도 이렇게 딱딱 잠그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잠궈요. 잠그면 이 물이 기체로 바뀌어서 막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보다 기체 부피가 훨씬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잠궈놨어요. 그래서 여기 갇혀있어. 갇혀있으면서 뭐 한 거예요? 이만한 애를 요게 갇혀놓은 거니까 압력이 빡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자, 압력이 높아지니까 뭐 한대요? 끓는 점이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100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훨씬 높아지는 거죠. 훨씬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밥이 빠르게 되고 잘 익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금 밥이 빨리 돼요. 끓는 압력을 높이는 겁니다. 수증기를 못 빠져나가게 해서 압력이 높아져서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압력밥솥으로 밥을 좀 빨리 됩니다. 마지막에 치치치 하면서 기체 빼잖아요. 그거 다 익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압력이 높아진 끓는 점 높아지고 압력 낮아진 끓는 점 낮아진다. 얘는 압력밥솥이랑 높은 산, 에베레스트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감압용기도 나오네요. 감압용기는 이게 과학 풀다 보면 감압용기랑 가압용기가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감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이건 더하기예요. 그래서 가압용기는 압력을 가하다. 그러니까 늘린다는 얘기고 감압용기는 압력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압용기에서 압력을 줄이려면 뭐 해야 돼요? 공기를 빼는 거예요. 얘는 공기를 빼는 겁니다. 얘를 뽁뽁뽁뽁 누르면 누를수록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빼냈더니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팔팔 끓여. 그럼 100도겠죠? 나 100도에 있는 애를 여기다 넣어. 그럼 당연히 100도는 아니지만 엄청 뜨거운 온도일 거 아니야. 90 몇 도쯤 되겠죠? 근데 여기 공기를 빼서 끓는 점을 이 용기 안에 끓는 점을 낮추면 열을 가하지 않아도 얘가 다시 부글부글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많아요. 이런 거. 그래서 다시 끌어오른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또 오투를 봐야겠구만. 있다. 이렇게 끓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요. 아까랑 똑같아요. 물을 끓인 다음에 넣어. 그래서 닫아. 그러면 엄청 뜨거운 물. 끓진 않지만 엄청 뜨거운 물.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뒤집어 놓은 다음에 차가운 물 뿌립니다. 차가운 물을 뿌려. 차가운 물 뿌리면 원래 지금 여기 안에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겠죠. 그쵸? 근데 차가운 물을 확 뿌리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의 부피가 확 줄어들어. 갑자기. 그래서 차가운 물 뿌리고 엄청 뜨거워. 지금 90 몇 도인 뜨거운 공기에서 확 주니까 기압이 낮아져. 공기양이 줄어들면 무조건 낮아지는 겁니다. 누르는 힘이 낮아지는 거야.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얘가 다시 끌어오른다.
똑같죠. 실험 그 도구나 이런 건 여러 가지 나오지만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녹는 점, 어는 점 하겠습니다. 뭐 녹는 점, 어는 점은 끓는 점이랑 기본 개념은 같으니까요. 이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유도 똑같아요. 물질마다 입자 사이 잡아당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같은 물질일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녹는 점에 도달하는 거리인데 거리 시간 이것도 다 똑같죠.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가끔 헷갈리기도 해서. 자, 이런 겁니다. 물이 몇 도에서 얼게요? 그쵸. 물은 0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안 0도를 유지하죠. 그 얼음은 몇 도에서 녹기 시작해요? 그렇지, 0도. 얼음도 0도에서 녹기 시작해요. 물은 0도에서 얼기 시작해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왠지 막 얼음은 0도 아니라 막 1도에서 녹기 시작할 것 같아요. 느낌상.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얼음이야.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고체 얼음이 있는데 내가 가열해. 지금 영하 40도야. 내가 엄청 은은하게 가열해서 영하 10도까지 올렸어요. 영하 10도까지 올려도 30도나 증가했지만 0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얼음이라고 안 녹는다고. 그 다음에 더 가열해서 0도가 되면 그때부터 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뿅 하고 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동안은 0도를 유지한다는 거고 물이 완전히 변하면 물로 완전히 상태 변화하고 나면 그때부터 온도가 다시 오르는 거고 냉각할 때도 냉각하면서 0도가 되는 지점에서 얼기 시작하는 거고 위에서부터 얼죠. 살얼음 끼면서 완전히 얼 때까지 0도 유지하고 완전히 얼면 그때부터 다시 온도 내려간다. 이렇게 그래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녹는 점, 끓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물의 녹는 점은 0도고 물의 끓는 점은 100도예요. 자, 여기 지금 교실의 온도가 22도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다 물을 보관한다고 합시다. 여기 22도인 교실에서 내가 물을 보관해. 그래서 내일 왔어요. 그럼 얘는 어떤 상태겠어요? 고체, 액체, 기체? 액체. 그쵸. 당연히 액체죠. 고민할 것도 없죠. 얘는 액체일 거야. 근데 내가 냉동실은 보통 평균 온도가 한 영하 18도에서 영하 20도 정도 기본 설정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 하루 동안 물을 보관하면 당연히 고체가 되겠죠. 어느 정도 낮은 데 했으니까. 그 다음 뭐 100도 넘는 곳에 보관하면 얘가 끓어서 완전 기체로 다 변해 있겠죠. 그걸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게 이 그림입니다. 인데 이게 지금 물로 설명하면 모르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잠깐만 생각하면 다 맞춰. 근데 이게 다른 물질로 되면 좀 헷갈려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오투가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B는 어차피 B는 물이니까 이거 빼고 자, 봐봐. 실온에서 약 20도씨에서 A는 고체가 액체, 기체가요? 고체가요, 액체가요, 기체가요? A는 녹는 점이 영하 218도고 끓는 점은 183도래요. 그럼 얘는 지금 실온에서 고체가요, 액체가요, 기체가요? 저 기체죠. 얘가 녹는 점이고 얘가 끓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83도보다 20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얘는 기체로 존재할 거예요. 얘는 질소인 것 같죠, 질소. 자, 그 다음 C는 녹는 점이 80도고 끓는 점이 218도니까 실온인 20도에서 뭘로 존재한다? 고체. 고체로 존재한다. 80도보다 낮으니까 얘는 고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 나왔을 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 요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사실 구별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얘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고체로 존재하고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로 존재하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면 해체로 존재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35쪽 풀어봅시다. 다 했어요? 맞출게요. 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건 혼합물. 자, 순물질과 혼합물 구별하래요. 에탄올은 순, 산소도 순, 식초는 혼, 공기도 혼, 철순, 암석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물질을 여러 가지 물질 중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은 물질의 특성. 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래요. 그쵸?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일단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온도 얘기했죠. 그래서 온도 아니고 질량도 아닙니다. 온도랑 질량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고 뭐가 물이고 뭐가 소금물인지 구별하는 거 쉽죠? A가 소금물, B는 순물질이니까 물. 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끓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다 온도입니다. 온도. 자, 그다음 끓는 점 같은 물질끼리 보기에서 고르래요. A랑 기억이랑 니은이랑. 디귿, 리을은 다른 물질입니다. 에탄올, 메탄올은 다르대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함량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외부 함량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 녹는 점과 어는 점 물질의 특성 맞고요. 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녹는 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 수은의 영하 39도에서 녹고요. 357도에서 끓는데요. 그럼 20도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으니까 액체 상온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지요? 넘길게요. 자, 밀도 40쪽 밀도 보시면요. 자, 일단 부피랑 질량. 여기서 잠깐만요.